안녕하십니까. 지금 집중호우로요. 이재명이가 이제 뭐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자기는 이게 비판할 때는 뭐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저쪽을 비판하더니 자기가 이제 그 집중호우를 당해보니까 우왕좌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거 지금 벌써 몇십 명이 사망, 실종을 한 심각한 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아낸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돈 17조 정도 가지고 4대강을 제대로 해서 이 정도로 막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돈을 이게 뭐 20조도 3조 뿌려봤자 이게 뭐 은발이 오줌 드는 것도 아니고 도움 됩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뭐 15만원, 20만원 쿠폰 뿌려봤자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산이라는 건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런 데 4대강 정비사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막아냈죠. 4대강 정비사 안 했으면요. 200년 만에 홍수에 완전히 나라가 이게 몇만 명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초보 정권, 초짜, 이재명이 이게 우왕좌왕해가지고 뭐 대처를 못하니까 특히 세종시 뭐 대처를 못했다고 오히려 이제 밑에 뭐 공무원들 탓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문제죠. 이런 이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이재명이가 우원식, 그 다음에 김민석, 강훈식 불러가지고 이게 막 파한대소하면서 감자전, 그 다음에 전복전, 한우 소갈비, 뭐 순두부 요리 이렇게 호화 만찬을 하니 제대로 이게 수해 복구가 대책이 되겠습니까? 한심하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수해 중에서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게요. 오산시에 옹벽이 붕괴됐다. 오산시에 이제 옹벽이 붕괴돼가지고요. 운전자가 이제 사망하는 차량을 덮쳐가지고 사고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옹벽 하니까 이게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오산시에 7월 16일 날 오후 7시 4분에 오산시에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야. 비가 한 41mm 정도 시간당 41mm면 다른 지역보다는 비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요. 그런데 그게 평택이나 화성보다 비가 작게 왔는데 그런데 오산에 고가도로가 있잖아. 고가도로.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높이 10m 옹벽이 무너져 버린 거야. 높이 10m 고가도로의 옹벽이 오산시에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게 40대 남성이 운전한 차량을 덮쳐서 바로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간당 41mm 큰 것도 아닌데 옹벽이 좀 부실하게 쌓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인재냐, 천재지배냐, 인재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산에서. 이걸 보면서 오산 옹벽이 무너졌다. 이걸 보면서 딱 그냥 저는 빛의 속도로 제 머릿속에 그런 백현동 옹벽은 안전합니까? 바로 백현동 옹벽은 어떻습니까?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말하자면 이재명의 운명을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서 백현동 옹벽을 보게 하라.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때문에 이재명이가 재판받는 게 몇 개죠? 백현동의 김인섭 여사가 200억을 받기로 하고 성남도시관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최악의 200억 배임이 있다고. 백현동 200억 배임. 그 다음에 백현동 4단계 올린 게 국토부 협박이다. 이게 공직선거법이 있잖아.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백현동 200억도 있고. 그 다음에 백현동에 김인섭이하고 사받은 동업자가 김진성 씨잖아. 김진성. 이 사람한테 위정을 부탁해. 이게 바로 위정교사. 그러니까 결국에 법률적으로도 이재명의 운명은 백현동이 좌우한다. 그게 백현동 200억 배임에 그 다음에 위정교사, 그 다음에 선거법 세 가지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 백현동 옹벽이요. 엄청나게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사용 금지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크죠? 지금 백현동의 그 1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 못하고 있다. 왜? 붕괴 위험 때문에. 붕괴 위험 때문에 성남시가 중지시에 있고 이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막 몇 억씩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요.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왜 금지시키냐? 이게 아주 붕괴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게 이러다면 이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다면 이게 이재명의 운명은 그다음에 이때 환경영향 평가할 때 찬성했던 김현지 짜고 있는 거죠.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재명과 김현지, 정진상, 김인석 이런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백현동 옹벽이 붕괴하면 오산 옹벽도 B41에 40에 무너진 거예요. 실제요. 실제 제가 옹벽을 이게 현장도 가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모로 제가 답사도 하고 한번 가봤죠. 이게 심각합니다. 이 옹벽이 그때 김인섭 씨가 이제 200억 달라가지고 한 실제는 70몇 억 받아갔잖아. 절반은 자기 쓰고 절반은 흔적이 없어. 아마 이게 절반은 이재명 쪽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옹벽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요. 옹벽이 길이가 300m입니다. 길이가 300m. 그 다음에 높이가 51m입니다. 이번에 무너진 게 10m잖아. 높이가 51m예요. 상상이 됩니까? 51m면 10층이 넘을걸요? 51m. 길이가 300m. 만리장성이지. 이번에 오산이 붕괴된 거는 10m. 근데요, 산림법의 최고 옹벽 제한 규정은 산림청의 제한 규정은 15m야. 산림청의 제한 규정 15m를 3배 초과한 51m 높이 옹벽을 쌓았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쌓았을까? 왜 쌓았을까? 그게 바로 특혜죠. 그때 이거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사장하고 김인섭이가 들어오니까, 김인섭이가 이걸 이게 산인데 산을 깎은 아파트잖아. 근데 용적률을 4단계 올려주면서 용적률을 얼마로 줬다? 316%를 준 거야. 와, 산을 깎았는데 4단계 올려주면서 용적률을 316m를 줬다. 우리 보통 잠실 아파트 있죠? 평지에 있는 잠실 아파트 용적률이 270입니다. 잠실 아파트 용적률이 평지에 있는 270%야. 그런데 백현동 산을 깎아 그걸 316 용적률을 줬다. 316%.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수직으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이렇게 최대한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이런 이게 기형적인 아파트가 놓은 게 특혜 높은 용적률을 주니까 이런 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토지, 요 지대가요. 이 토질이 산사태에 아주 취약한 단청 파쇄대랍니다. 산사태에 아주 취약한 단청 파쇄대. 만약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 옹벽이 무너지가 백현동 아파트 1000몇백 세대를 덮친다. 이건 이게 끔찍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찔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못 쓰고 있잖아. 지금도 이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이게 옹벽을 뜯고 새로 짓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이게 방치할 겁니까? 이 상태로 이게 방치했다가 진짜 나중에 막 불가항력적인 엄청난 사고로 대형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바로 이게 이재명과 김현지, 그 다음에 로비했던 김인석, 이런 자들이 책임지다는 거 아닙니까? 아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전문가들 위험성 중앙일보 칼럼이나 여러 군데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200년 만에 비가 오가 오산의 10m 옹벽이 붕괴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게 300m, 높이 51m, 백현동 옹벽은 안전할까? 이런 문제를 제가 경고합니다. 나중에 뭐가 불상사했지만 저는 경고했어요. 이재명 이게 책임이라고. 그걸 떠나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이게 그 이재명의 운명을 묻거든 눈을 들어서 백현동 옹벽을 보게 하라. 그게 그 이재명의 미래 운명을 암시해주는 이런 게 옹벽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정말 이게 그 지금도 벌써 사용이 중지된 심각한 문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지.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 못 쓰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되고 거기에 전적인 책임은 이재명이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